네, 천동입니다. 여러분들 물건이라는 거 절대 사소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할 때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 있죠. 그게 곧 운인 겁니다. 우리가 뭔가 물건을 봤을 때 좋다라는 감정, 싫다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인 거죠. 장자에 보게 되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지 여와 병생, 만물 여와 위일이라. 천지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만물도 나와 함께 하나가 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소한 물건들에서부터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나와 함께 연관이 되어 있고 나의 살아감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영상 속에 담긴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니까요, 끝까지 잘 지켜보시고 믿는 마음으로 실천하신 만큼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물건 버리고 안 버리고 집에 두고 안 두고 라고 할 때 이 물건 자체가 왜 이런 대체 그런 의미를 가지고 물건 하나 때문에 내 집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하는 걸까?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손에 담겨 있었던 걸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그 기운을 타고 전해받은 물건을 통해서 그 이전에 썼던 사람의 기운이나 그런 것들이 묻어나게 되는 거죠. 또한 단순히 그 사람이 사용을 했었던 그 기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해줄 때 어떤 마음인지에 따라서도 그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점을 잘 생각을 해서 이 물건이란 것을 조심하면서 지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일단 받으면 안 되는 물건 중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이 누군가가 입었던 옷이나 신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남이 줬던 신발이나 옷 무조건 입지 말라,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무조건 입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옷이나 신발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옷이나 신발의 상태 등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시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어떻게 느끼는지 거기에 따라서 스스로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건에 대한 제가 영상을 남겨놓고 나면은 친정 언니가 준 의자인데 이거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옆집에 사는 사람 누군가가 이거 준 건데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즉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즉답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거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대답을 드리게 됐을 때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벌어질 일들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조심하고 가려서 답답하게 들리실지라도 제가 조금은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섣불리 답변을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원칙들을 스스로 잘 판단을 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라는 거, 그 점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참에 지금 집을 한번 정리해 봐야겠다 싶으시면은 가장 먼저 버려야 될 집안의 그 물건들은요, 어떤 사연이 담겨져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에 와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는데 예전에 그 만났던 사람이 선물을 해줬다라는 건지, 혹은 여러 좋지 않은 관계로 지금은 멀어진 사람이 줬던 그런 기타 등등의 물건들, 그래서 처분이 가능하고 없어도 될 것 같으면은 지금 당장 버리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 역시나 제가 무조건 다 버리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 잘 판단하셔가지고 뭘 남겨둬도 될지, 아니면 이거는 내가 정말 무심코 썼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나에겐 좋지 않은 물건이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고 정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서랍장이든 옷장이든 구석이든 한번 뒤져보기 시작하면은요, 우와, 이게 아직도 있나? 라는 것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참에 한번 잘 살펴보시고 오늘을 정리하는 날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절대적으로 받거나 선물해서는 안 되는 것, 아마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로 칼이나 뾰족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슥 주고 선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요식업에 계신 분들, 칼 같은 거 그냥 선물 안 하는 거, 그분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그냥 돈 주고 받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걸 누군가에게 좋은 마음으로 새 칼 세트라고 해서 선물을 해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어떤 또 특별한 케이스를 가져오실 텐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스승님께서 쓰던 칼을 전해주신다라든지, 그건 아주 특수한 케이스겠죠. 이런 것들 말고 우리가 선물로 주는 일반적인 것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도 뭐 액자를 판매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액자에 대한 관심 참 많으시죠.
특히 누군가가 준 액자, 와, 이걸 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로 많으실 겁니다. 만약 그 액자를 새 걸 선물해 준다라고 하면은 그걸 받아도 되겠지만은 기존에 쓰던 거, 특히나 뭐 어떤 스님이 주셨다라고 하든지 뭐 어떤 무속인이나 어디 좋다고 해서 샀던 그런 풍수 소품, 풍수와 관련된 그런 뭔가 좀 이상한 게 그려져 있는 것들을 선물로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은 그건 가급적이면은 받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준다고 해도 거절을 잘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나한테 안 좋은 줄 굳이 알면서도 그걸 받는다라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의 잘못인 거죠. 딱 잘라서 거절을 잘하고 돌려서 이야기하실 줄 아는 지혜도 스스로 키워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런 또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는데, 한 지인분께서 좋은 액자를 선물을 해주셨는데 그걸 이제 남편분께서 버리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그 부부관계가 극도로 좋지 않아졌다라는 댓글을 남기셨는데요. 뭐 물론 이 댓글만 가지고 그분들의 상황을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액자 하나 때문에 모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만약 그 액자 하나 때문에 싸움이 시작이 됐고 그 싸움이 시작이 돼서 부부 관계가 더 악화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 액자 하나 자체가 그 기존에 있었던 이전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터뜨리게 되는 시작점이었을 거다라는 1차적인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다라고 해도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싫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억지로 강요를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희 회사는 계속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 물건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절대로 강요를 하지도 않고요. 특히 가족들 간의 화합이라든지 단합을 먼저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됐거나 상의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우선은 진행하는 것을 멈추시라, 먼저 합의부터 보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괜히 억지로 뭔가 컨설팅을 진행하거나 괜히 억지로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나는 좋다라고 걸었는데 그것 보고는 가족이 괜히 기분 나빠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자체로 그 물건이 곧 여러분들의 집안에 나쁜 운을 가져온 물건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집안의 가족들끼리 잘 상의를 해서 정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집안에 이 돌과 관련된 것들 제가 말씀을 드린 적들이 있는데요. 돌 자체는 기본적으로 오행에서 쇠붙이를 의미하고 이거는 곧 충돌을 의미합니다. 너무 많은 쇠붙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혹은 그 이외에 그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 기운이 깨지게 되는 거고 조화가 깨지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한 분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돌이 좋지 않다라고 하니 자기가 아는 어떤 그 좋은 동네 한 회장님께서는 한평생 집안에 수석을 쌓아놓고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 별탈 없이 잘 살고 있더라. 그리고 자기는 그 집에 가서 나중에 돌 몇 개 선물해달라고 하면서 돌이라고 하는 거 아무 문제 없더라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설령 태풍이 지나간다라고 해도 끄떡없는 나무가 한 그루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끄떡없는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여러분들은 아, 태풍은 위험하지 않는 거구나, 피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피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안전하게 조심해서 대피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작은 물건에 대해서 제가 돌만 이렇게 탁 얘기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은 어떤 원칙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니 틀린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미진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풍수의 원리는 곧 자연의 원리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분명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만 잘 이해를 하시고 삶에 적용을 하시면은 집도 훨씬 더 깔끔해지게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판단하는 방법들도 탁탁탁탁 조리 있게 잘 하셔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남에게 절대 주어서는 안 될 물건은요, 바로 나만의 소중한 물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기운과 정성이 담겨있는 물건일수록 가급적이면은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어떤 물건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몰두를 하고 집중을 하고 정성을 쏟았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운을 담고 있는 곧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운을 남에게 전해준다, 그것은 좋은 마음으로 전해준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해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 누군가를 돕고 싶고 진정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여러분들이 져야 된다라는 거, 그 점을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고 있고 항상 누군가에게 나누고 배품을 실천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삶에 있어서는 많은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좋은 마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주체, 그리고 좋은 마음을 제대로 이어나갈 수 있는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 자신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다른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아끼던 그런 물건들, 그리고 정성이 담겨져 있던 물건들은 누군가를 준다라기보다는 소중하게 간직을 하시거나 간직하다가 나중에 때가 돼서 버리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런 물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말투 혹은 남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 마음 중에서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어서면 안 되는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절반의 호의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냈다라고 한다면은 확실하게 확 베풀고 아닐 때는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겪고 계실 겁니다. 절반의 호의.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밥을 사주기 위해서 식당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메뉴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메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밥을 사주겠다라고 부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는 너무 비싸서 안 되고 딱 10,000원 이하의 음식만 시켜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안 좋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에게 밥을 사줬다라고 하는 그 고마운 마음보다는 그 베푼 마음을 온전히 베풀지 못해서 여러분들은 그 제약을 하는 그 상황이 가장 먼저 기억에 남을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소위 말해서 진짜 잘해주고도 욕먹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해준다라고 하는 거 정말 온전히 잘해줄 때 확실히 잘해줘야 되는 거고, 잘해줘서는 안 될 때, 그리고 잘해줘야 되는데 애매하게 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깎아먹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고자 한다면 확실히 베푸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더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약 1년에 A라는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짜장면을 10번을 사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B라는 친구가 1년에 딱 한 번 밥을 사주는데, 근데 그 사주는 밥이 아주 비싼 호텔의 뷔페 한 끼, 그렇게 식사를 사주게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더 기억에 남고 더 그런 마음의 친밀감이 생길까요? 아마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질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줘서는 안 될 것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말뿐인 확신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 말뿐인 확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저도 이거를 종종 하는 편이라서 제 스스로를 반성을 하곤 하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이겁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정말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하지 않는 거, 말만 그렇게 반성한다라고 하고 반성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대표적인 그런 말뿐인 확신인 거죠. 이렇게 말뿐인 확신을 반복을 하다 보면은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신용을 잃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멀어지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인복이 떨어져 나가는 거고, 사람이 끊기면 뭐가 끊겨 나가는 거죠? 바로 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돈의 흐름, 그 운의 흐름이 끊겨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뿐인 확신은 정말로 우리가 경계를 하면서 잘 살아가야 되는데요. 물론 그 순간에는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내가 손에 쥔 게 없다 보니 말이라도 뭔가 좋게 해주고 싶어서 얘기를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그게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말뿐인 확신, 여러분들의 신용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잘 기억하면서 절대 남에게 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이런 물건과 관련돼서 주면 안 될 물건 등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렸는데, 여기에 대표적으로 댓글을 다시는 분들 중 한 분이 뭐냐면은 이미 누구한테 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잊으시면 됩니다. 이미 줘버린 물건,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물건에 대해서 그걸 굳이 지금 이제 와서 뺏어온다라고 하든지 뭘 돈 주고 다시 산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이미 지나가 버렸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다시 미련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남에게 준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현장에서도 또 여쭤보시는 게 이렇게 뭘 이미 잘못을 해봤는데 어떡하죠? 라고 합니다만은 진짜 크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본질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뭔가 대신해서 작게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질문이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해결책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리고 작은 부분들로서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다시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어떡하지 염려를 하게 되면은 그 영향이 계속해서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마음의 연결고리부터 끊어내야지 그런 실질적으로 진짜 나에게 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점을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중고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네네.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적인 측면 혹은 자원을 아낀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중고를 잘 활용하는 거 저는 정말로 좋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존재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니즈를 채우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뭔가를 개발하고 인위적으로 뭔가를 바꾸고 더 먹고 더 뭔가 누리기 위해서 다 자원들을 파괴를 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나 하나부터라도 조금은 뭔가 하다못해 음식이라도 좀 덜 먹어보자, 옷이라도 좀 덜 사보자, 혹은 내가 뭔가 쓰는 모든 이런 사회적인 자원들을 조금은 줄이는 것이라도 해서 현재 이런 부정적인 상황들, 앞으로 닥쳐올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들을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봤을 때는 분명히 좋아요. 좋은 거는 맞는데 문제는 그 물건을 오고 가는 걸 통해서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 드린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고 물건은 조금 부정적이다라는 시선으로 교수님께서 조금 보고 계시는 건데 네네. 그럼 왜 안 된다는 걸까요? 우리가 돈을 주고 물건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물건 속에도 그 나름의 기운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기운이 왔다 갔다 하는 측면 때문에 중고 물건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고, 운이라고 하면은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미신, 보이지 않는 측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시청자분들이 이탈할까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댓글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뭔가 물건 하나 잘못 사고 그때부터 일이 꼬였다, 그날 큰 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시고, 제 지인도 연령대가 낮은데 본인도 그렇게 물건 잘못 샀다가 그날 진짜 호되게 그렇게 당한 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만큼 중고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벌어진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기운이라는 것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 물건을 썼던 사람의 기운인 거죠. 사람마다 다 각각 본인의 컨디션이라든지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운도 다 다른 거거든요. 한 가지 딱 생각이 난 게 뭐냐면은 그 한 책에서 제가 봤었는데 일본에서 실험을 한 거거든요. 부정적일 때 나오는 입김을 결정체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동물에다가 주입을 하게 되면은 몇 분 내로 죽는다라는 그 결과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 지금 이 컵이 있잖아요. 이 컵도 내가 이걸 계속 쓰면은 내 기운이 묻어난다라는 거죠. 당근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컵을 사잖아요. 이 컵을 주로 썼던 그 사람의 기운을 내가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가져오게 되는 건데, 문제는 컵을 썼던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여기에 좋은 기운이 붙었는지 나쁜 기운이 붙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래서 물건을 함부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특히 내 삶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채취가 가장 많이 묻을 수 있는 거, 예전에 제가 중고 물건 중에 사면 안 되는 게 것 중에 하나 속옷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속옷 이야기 드리고 악플이 수도 없이 많이 달렸죠. 누가 속옷을 중고로 사 입냐라고 하면서. 속옷 중고로 치시면은 쫙 나옵니다. 속옷을 중고로 파는 사람들도 많고, 그만큼 요즘은 별의별 것을 다 중고로 사고 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당연히 속옷 중고로 사 입으면 안 되겠죠. 내 가장 내밀한 그런 몸을 가려줬던 측면이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가리는 것이 좋다. 아무튼 누가 썼는지 모를 물건이라는 그런 위기심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라 라는 차원인 겁니다. 망한 사업장이나 그런 데에서
아 이거 물건 너무 새 거라서 네, 버리긴 네네네. 아까우니까 네네네. 너가 써라. 네네네. 해서 이렇게 받아오게 된 물건들이 있으면 아,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는 어떻게 계속 사용해도 될까요? 저라면 안 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걸 강하게 생각한 사람이니까 안 쓸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최근에 사례가 하나 있었잖아요. 배 대표님 그 사무실 현재 되게 터가 안 좋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많으신데, 그 와중에 또 하필 거기 회의실에 있는 정말 보기 좋은 전자칠판을 가져오시게 됐는데, 그 전자칠판이 뭐냐면은 사업을 하다 망한 후배가 멀쩡하니까 이제 쓰세요 하고 이제 받아서 오신 건데, 물론 물건 하나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여러 가지가 겹친 거죠. 그 사무실 터도 안 좋고 또 망한 후배의 물건을 가져와서 그 중요한 미팅 장소에 두다 보니 여러 가지로 사업이 함께 같이 꼬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살 수 있으면은 새롭게 사는 게 제일 좋고요. 중고로 하더라도 그냥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고 내가 산다라는 개념으로 사오거나 그냥 안 사시는 게 그냥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예산이 가능하다면 새 것으로, 좋은 것으로, 깨끗한 걸로 사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 합격의 기운이 담긴 물건이다라고 하면서 올라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효과를 바라고 사람들이 살 것 같은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때 이전의 세대였던 것 같은데, 서울대 간 친구들의 방석, 좋은 대학 간 그런 선배의 방석을 얻는 게 정말로 진짜 중요하고 소중했던 거잖아요. 이제 그게 아마 지금도 이렇게 내려와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역시나 우리가 무조건 공부의 측면이 아니라 학생의 측면으로서 바라봤으면 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학생이 서울대 간들 인생 자체를 잘 살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부 이외에 다른 측면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게 뭐 무조건 좋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 아마 또 이거를 사시는 분들은 부모님이실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공부 좀 못한다 한들 그런다고 해서 애들 뭐 인생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나 요즘은 더더욱 그 미래를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1년이 다르거든요. 너무 공부에 대한 측면 신경 쓰지 마시고 차라리 공부방 잘 꾸며주시고 애한테 깨끗하고 좋은 거 해주시는 거, 그걸로 저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질문을 정말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는 시간을 가져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근에 산 중고 자전거는 사는 게 안 좋나요? 네. 남이 타던 자전거를 타는 게 운이 안 좋은 것인지 새 자전거를 사는 게 나을까요? 환경을 아낀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중고 자전거 사시면 좋겠지만은 저라면은 안 살 것 같습니다. 저는 새 자전거를 사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대신 내가 또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새 자전거를 사서 또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되파는 거, 그런 측면으로서 생각을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식물이 너무 많아져서 중고거래를 팔았는데 그런 것도 안 되나요? 지금 경제적으로 사정이 정말 어려운데 얼마 전 식물들을 많이 중고거래에 팔았는데요 라는 겁니다. 우선 식물 같은 거를 내가 무조건 나눔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파는 것은 저는 조금이나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식물을 물건 차원이다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지금 여기서도 중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식물이 중고는 아니잖아요. 유기견을 보고 중고라고 하진 않잖아요. 식물도 똑같이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판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당근에서 무료 나눔으로 망하는 공부방에서 쓰던 책상 걸상을 바깥에 두고 쓰려고 갖고 왔는데 집안이 아니라 옥상에 두고 써도 안 되나요? 뭐 옥상은 다릅니까? 네. 옥상도 내 공간이고 내 집입니다. 옥상이라고 해서 그 망한 공부방에 그런 부정적인 게 사라지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이번에 10년 넘게 이용한 식탁을 당근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내면 안정이 될까요? 네, 그냥 잘 파시면 됩니다. 내고 잘 하시고 적당한 가격으로 해서 잘 파시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고를 살 때 이 물건을 쓴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게 포인트잖아요. 그게 포인트인 것처럼 내가 좋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맞다면은 그러면 이제 많이 좋은 기운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면은 중고 거래를 해도 조금은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아기용품 잠시 쓰는 것에서 얼굴 모르는 이웃에게 당근으로 나눔받아서 쓰는 것은 어떤가요? 아기용품들 렌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학교에서도 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자녀분들이 잠깐 이제 외국에서 살고 있다가 잠깐 이제 지금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머물러야 되고 아기용품을
한 번에 다 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걸 또 다 그걸 전부 다 살려고 하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그래서 렌탈을 했다라고는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참 삶에 적용하는 게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저도 고민이 되는 거는 사실일 것 같아요. 중고가 좋지 않다라고는 하지만은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든다라고 하면은 중고를 고민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용품 더더욱 태어났지 얼마 안 된 그런 생명체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외부의 기운에 너무 쉽게 노출이 되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보자면은 만약 예산이 감당되는 선이다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거 깔끔한 거 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질문들 다 답변을 드리면서 오늘 중고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는데 이게 저도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딱 떨어지는 게 아닌 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하루하루 한순간들을 쌓아감에 있어서 매 순간이 이제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나 자신에게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듣고 뭐 헛소리하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내고 무탈하면 또 괜찮으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제 이야기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삶에 적용해서 하나라도 더 가리고 조심하는 게 낫겠다 생각하면 또 그렇게 지내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다 무탈하게 평안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